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그 본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식만은 나는 곰이라고 살 거야. 나는 원시적인 생활만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의 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면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을 먹으면 뭐 건강에 해롭다라고 이렇게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공식품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자연식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의 어떤 그 역경 속에서 자연의 뭐 비바람 다 맞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 조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식품을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농사를 우리가 자연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벌레로부터도 스스로 이기게끔 만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 식품, 이런 것들을 자연식품이고 또 가장 건강한 식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지만 어떤 자연치유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두 가지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그 본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독소 만드는, 즉 악액질을 만드는 원료로 조금씩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끓음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만들고 끓음을 만드는 그런 식품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변한 거예요. 왜?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자연의 본성 중에 음식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식품의 음식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9가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9가지 영양소. 요즘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탄지, 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까지 이렇게 9가지가 자기 스스로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식품의 음식의 본성이에요. 하나하나 음식 자체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게 가공을 하면 할수록 영양소가 하나씩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로 가열을 했다고 보죠. 자연농에서 잘 자란 놈이라고 하더라도 불로 가열을 했어요. 불에 가열하면은 이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날아가나요? 불에 가열했어요. 비타민 중에 일부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효소는 43도 이상 올라가면 다 날아가요. 그러면 9가지 영양소가 2가지가 부족한 불균형한 식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공식품의 본질이죠. 가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세포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을 했어요. 여기서 1차 가공을 한 거 익힌 걸 갖다가 다시 2차 가공을 합니다. 한 번 더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과자, 빵, 사탕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그 2차 가공을 하게 되면은 불에 익힌 것을 다시 한번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영양소,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날아가나요? 비타민 요소는 이제 날아갔죠? 네, 거기에 식이섬유, 물도 없어요, 별로 이제. 이 4개의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런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걸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 세포는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받아들이고 먹게 되는데 그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계속 끓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활성산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3차 가공식품은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뭘 해요? 방부제를 포함해서 각종 첨가물이 듬뿍 첨가되는 거예요. 통조림이 만들어지고 햄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공장에서 가공하고 정제된 이런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정제를 3차로 해버리면 뭐가 또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무지방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라벨 붙어 있는 이거요. 원래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그런데 걔를 빼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식품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방 날아가죠. 심하면은 미네랄까지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첨가물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수만 년의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세포가 듣고 보지 못한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에 싫어하는 이런 식품으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에 허기를 유발한다. 세포가 좋아하는 세포의 어떤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허기를 유발하게. 세포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춰져 있는 걸 달라는 얘기인데 균형이 깨진 것을 우리는 또 과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과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산업화되면서 많이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좋지만은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다. 계속 세포를 허기지게 만들어준다. 그래야만이 과식이 되잖아요. 그래야 더 하나 더 먹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세포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병을 만드는 악액질이 만들어져서, 악액질 즉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화할 때 결국은 끓음이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를 만드는 물질로 우리 음식이 바뀌었을 때 가공식품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우리 몸하고 세포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세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 세포가 아파라고 표현하는 게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을 다시 또 여러분들은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전혀 안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드셔라. 적당히 드시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음과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 가공식품을 자기 몸을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또 적당히 먹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해가 되지 않게 먹는 방법도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이 만들어져서, 가공식품은 항상 여러분들을 입맛을 현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허기를 그걸로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끝도 없이 채울 수 있도록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 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 적당히 드시게 되면은 그것은 내 마음에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으키게 되겠죠. 하여튼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으로 멀어지면은 병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서 우리가 막 일상생활에서 자연식만은 나는 고민하고 살 거야, 나는 원시적인 생활만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의 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게 되게 돼 있어요. 꼭 참고 그거 안 먹고 그냥 막 하면 다 건강하냐? 꼭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거의 해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내 세포를 좀 상냥하게, 그리고 좀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첫 번째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먹을 때 규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면 적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좀 적게 먹어 라고 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세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또 먹었네, 이게 아니라 내 몸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를 알아차림 하시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영양의 불균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잡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있나요?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이런 것들하고 밸런스 맞춰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항상 하지만 좋은 거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예, 우리가 이제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생채소, 생과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드시고 나서 세포가 안에서 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독소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100명의 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햄이나 소세지나 가공식품을 드시게 되면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뭐 생채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뭐 생채소도 있고 김치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햄이라든가 이렇게 가공식품이 강해지면 조금 그걸 잘 이렇게 안에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화와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때는 향이 조금 강한 양파라든가 뭐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지 않고 드시게 되면 이런 자연식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또 가공식품을 먹을 때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인데요. 인스턴트 가공식품 먹을 때는 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많이 먹었으니까 알아차리셔야 돼요. 많이 쌓였을 거라는 것을. 많이 드시고서 나 건강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욕심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가 그 혈액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살리는 특히 모세혈관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좀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치유에서 하고 있는 또 니시요법에서 하고 있는 풍욕, 냉온욕, 특히 냉온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꼭 좀 챙겨주셔라. 자기 몸을 이게 배려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먹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일본의 그 의사들 중에 자연치유, 자연의학을 하시는, 동합의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모세혈관 지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손끝, 발끝 끝에 있는 손톱 바로 위거든요. 이 부위를 자주 이렇게 주물러라. 그러면 뭐 치유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운동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충분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태우면 돼요. 잘 태우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평상시에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명상이기도 하는 호흡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액질을 태우는 방법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시게 되면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좀 지키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음식 이외에 이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좀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 생활 습관도 다 악액질을 만들고 가공식품까지 악액질을 쌓이게 되면은 신체 안에서는 반드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잊으시면 이제 병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생활습관 관리를 같이 좀 잘 하시면서 마음의 허기도 같이 채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